필수 예제 1번입니다. 1번 문제는요. 사건 전체 집합 S의 두 사건 A, B에 대하여 A 합집합 B가요. 사건 전체 집합 S와 일치한다고 합니다. 그럼 일단 이 첫 번째 단서를 먼저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확률의 개념에서 보시면요.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이 결국은 사건 전체 집합 S의 확률과 똑같은 거고요. 그럼 사건 전체 집합이 일어날 확률은요. 항상 1이 된다고 했었죠. 따라서 A 합집합 B의 확률이 결국은 1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단서는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0.6이다. 그리고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0.3일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배웠던 확률의 덧셈 정리 공식을 한번 써보시면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더하기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빼기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다. 이렇게 배웠던 거죠. 그럼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값들을 채워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이 좌변은요. 1이라는 값이 될 거고요. A가 일어날 확률은 0.6. 그다음에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은 모르고요.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0.3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 부분을 계산해 주시면 결국 0.3이 되니까요. 이항시켜 주시면 0.7은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본 답이 나왔으니까요. 답에다가는요. 0.7입니다. 이렇게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사건 전체 집합 S가 있다고 했을 때요. 두 사건 A와 B는 서로 배반 사건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배반 사건이라고 했다는 것은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라는 뜻이죠. 즉 확률로 따지자면 A와 B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아예 제로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요. A 합집합 B는요. 전체 집합 S랑 똑같다고 합니다. 그러면 확률의 개념으로 보신다면 A 합집합 B의 확률은요. 결국은 S의 확률과 같아서 1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B 사건이 일어나는 것의 3배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럼 여러분 확률의 덧셈 정리에서 특별히 배반 사건 부분의 공식은 어떻게 생겼었죠? A 사건 또는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요. 그냥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더하기 사건 B가 일어날 확률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원래는 교집합을 빼주셔야 하지만 어차피 교집합이 0이기 때문에 특별히 빼주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값들을 좀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사건 A, B,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요. 1입니다. 그쵸? 그리고 문제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의 3배라고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저 부분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정리를 해준다면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은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의 3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대신에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의 3분의 1배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변은요. 3분의 4의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다.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따라서 구해줄 수 있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요. 4분의 3이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는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물어봤기 때문에 답에다가 4분의 3입니다. 이렇게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